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60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도전적인가요? 책을 냈는데 팔리겠냐? 참 단도직입입니다.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점괘는 이제 또 당연하다고 보고, 우선 내용이 중요하겠죠. 시중에는 어느 분야든지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서점에서. 그렇다면 그러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뭔가 좀 독자를 조금 이제 끌어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화인이 선명 출판사를 하니까 가끔 원고들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보냅니다. 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그 중에 참 연구한 흔적들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책이 지금 강호에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겠다 싶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 보세요 또는 정리해 보세요 정도로 이제 하고 넘어가는데, 책을 냈는데 잘 팔리겠냐고 물을 때에는 그 책부터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책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일종의 수필집 같은 건가 봅니다. 제목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수필집을 냈는데 그야말로 세고 센 수필집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잘 팔리겠느냐? 이제 전상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전상 점괘로서 팔릴지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탁월한 재능은 있는지 볼 수는 있겠죠. 사주를 통해서. 재능부터 볼까요? 자, 정유, 나이 좀 드셨네요. 54세. 개축, 개묘, 개해. 개축에 개해라. 유금까지 있고 매우 강하군요. 신강. 일강도 가능합니다. 일간이 강하다고 해도 안 될 거 없습니다. 일간이 강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강한데 흐름은 식신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격이 된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사주는 식신격이다. 일지식신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식신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세 갈래가 됩니다. 하나는 재가 있는가, 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살이 있는가, 살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이 있는가, 인의 동태를 보는 겁니다. 왜 이러하냐? 식신이 있을 때 그 식신의 용도가 이 세 가지 십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가 있으면 사업 쪽입니다. 식신 생재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식신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식신이 있다면 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여기 있을 때는 이것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식신이 재를 받느냐? 사업이다. 재 못 받죠?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식신이 살을 받느냐? 살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공격적인 형태를 띱니다. 식신 제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객, 흔히 그러죠, 논객. 이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쓰는 것은 안 될 건 없겠죠. 여하튼 식신 제살은 좀 공격적인 면이 있겠다. 상담하러 와서도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할 필요 없겠지만은 상담하러 와서 상담이나 할 일이지 상담하러 와서 뭘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식신 제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손님하고 싸울 일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식신 제살이라서 자기 딴에 답답해서 한마디 해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이 있을 때입니다. 인이 있으면은 식신은 준욱이 됩니다. 준욱 아시죠? 길을 못 펴고 웅크리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식신은 연구실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식신 하나 놓고 주변을 살필 때 매우 의미심장한 관찰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기서 비급은 볼 필요 없겠죠. 재냐, 살이냐, 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음양이 이제 같을 때 얘기죠. 특히 이건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인.
이 사주의 주인공은 식신이 살을 받기 때문에 제살 형태다. 좀 공격적인 형태가 된다. 아마 책도 그럴 것이다. 안 봤더라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 책은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썼겠구나 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책 이름도 그래요. 근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재물복. 많이 팔리는 게 목적입니다. 질문 자체가. 팔리겠는 당연히 팔리겠지, 한 권이라도. 많이 팔리겠느냐가 여기 지금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팔리겠느냐. 어떤 사람은 책을 팔아서 빌딩을 산다는데 나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이 식신이 재를 한정없이 그리워합니다. 식신 생재는 욕망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팔자에 재복이 있느냐? 재복이 없습니다. 쉽게도. 저 연간에 있는 정화 이미 날아갔죠. 그래서 항상 금전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사주다. 전생에 저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항상 우원하지만 복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뭔가를 좀 노려보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봐야 되는 상황. 원국에서 항상 돌아가면 참 좋은데 방앗간처럼 방앗기계처럼 말이죠. 그럼 쌀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멈춰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생각 많이 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점괘를 한번 슬쩍 보면은 임수가 영양 그만하면 없다고 못하겠습니다. 그죠? 월지 일지에 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자, 책을 썼으면은 이제 책을 썼으면 식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상관생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생재도 나쁠 건 없죠. 재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좋네요. 책 좀 팔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신이 형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재로서만 작용할 수 없는 암시가 되죠. 또 사사의 복음도 한번 고려해 봅니다. 이거는 곽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 가끔은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점괘로 봐서는 적어도 편제가 시지 분지에 보이니까 때가 되면 돈 주면 되겠나 이런 정도의 해석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인년에 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목생화 괜찮네요. 생각보다 조금 나을까요? 뭔가 사주만 봐가지고는 이 책 되겠나 싶었는데 점괘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기본은 되지 않겠나 하는 조금 기대감도 출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점괘는 됩니다. 다만 이런 변수들이 항상 노리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변수니까 나름대로 참고하는데 사실 순탄하진 않습니다. 상관이 극을 받고 있는 형태, 뭔가 점괘가 좀 이래 극하는 형태, 화극금도 그렇고 금극목도 그렇고 이런 정도는 좀 시끄럽겠는데 그래서 책이 팔리겠는데 많이는 팔릴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조언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 책을 참 그렇죠. 책이 하루에 몇천 권씩 쏟아져 들어온다 그럽니다. 교보문고에. 그 중에서 내장에 꽂히는 책도 행운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책 하나 냈다고 해서 그 책이 큰 어떤 금전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무명 아닙니까? 무명인이 쓴 수필집이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점괘는 점괘대로 좋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상식선에서 그렇게 큰 기대할 건 아닌데 왜? 그래도 출판 관련에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점괘를 해석하는데 상식도 작용합니다. 상식도 점괘에 작용하니 이 또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면 좋습니다. 즉 상식이 많을수록 점괘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저력, 내공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항상 뉴스를 주시하고 오늘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늘 관찰하면서 특히 하늘도 쳐다보고요. 오늘 하늘이 흐린지 비가 오는지 또는 흐렸다가 맑은지 이런 것들도 다
주변을 살펴서 젊게 해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스로 활용하시면 점쟁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